방금 문제 푼 거에서 질문 있으신 분 없나요? 네. 해설지랑 도저히 한번 보면서 한번 다시 한번 보도록 하시고요. 지난주에 우리 93페이지 단어평가 문제부터 이제 풀기로 했는데요. 몇 가지만 한번 풀어볼게요, 같이. 숙제 다 하셨죠? 자, 단어평가 1번이고요. 93페이지고 자, 어떤 물질의 상태가 시간이 지나며 변화한 모습을 입자 모양으로 나타낸 것이다 돼 있고요. 왼쪽과 오른쪽을 비교했을 때 이제 입자의 꼬리가 오른쪽이 조금 더 길어졌잖아요. 이제 움직임이 활발해졌다는 뜻이고 보통은 열을 얻었을 때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1번분에서는 왼쪽보다 오른쪽이 열을 얻어서 입자의 움직임이 좀 더 활발해지고 입자 간의 거리가 조금 더 멀어질 것이다. 이렇게 예상할 수 있겠죠. 다음은 1번에 이제 3번인데요. 물질의 온도가 높아졌다. 그러니까 열을 얻어서 온도가 높아지고 움직임이 활발해졌다. 이런 식으로 이제 해석할 수 있겠고, 활발해지니까 입자 간의 거리는 멀어질 것이다. 그래서 1번에 3번이고요. 2번은 온도가 서로 다른 물체 A, B, C, D 중에서 두 개씩 골라서 접촉하였을 때 열이 이동한 방향을 나타낸 것도 있는데요. B에서 C로, 그럼 B가 더 C보다는 온도가 높고 D는 B로, 그러면은 B는 C보다 온도가 높고요. 그 다음에 D는 B로 가니까 D가 B보다 온도가 높고요. 그 다음에 C는 A로 가니까 C는 A보다 온도가 높고, C는 여기 있으니까 A, 그 다음에 B는 여기 있으니까 D. 이렇게 쓰면 D가 가장 고온이고 A가 가장 저온이라는 뜻이 되겠죠. 그래서 DBCA 5번 되겠네요. 3번은 온도와 열에 대한 설명이고요. 온도가 높은 물체는 입자의 움직임이 활발해진다. 입자 사이 거리가 멀어진다. 열을 얻으면 입자의 움직임이 활발해진다 그랬죠. 그래서 기억은 맞겠고요. 열은 온도가 높은 물체에서 낮은 물체로 이동한다. 맞죠? 물체가 열을 얻으면 입자 사이 거리는 이제 활발해지니까 멀어진다고 했었죠. 그래서 3번에 기억 미은해서 3번이고요. 4번은 표는 온도가 다른 두 물체 A, B를 접촉시킨 상태로 시간에 따라 온도를 측정한 결과를 나타낸 것이다 돼 있고, 0분, 1분, 2분 이후에 3분, 4분이 됐을 때 열평형 상태가 됐다라는 거죠. 그래서 온도가 40도씩 같아진 걸 확인할 수 있고요. A는 고온에서 40도, 70에서 40도가 됐으니까 30도만큼 줄어든 거예요. 그래서 고온에서 저온으로 열을 잃으면서 열평형 상태가 된 거고, B는 10도에서 40도로 30도씨가 오르면서 저온에서 고온으로 열평형 상태가 된 거죠. 열은 A에서 B로 이제 A가 고온이고 B가 저온이니까 A에서 B로 이동한다는 맞고요. 3분일 때 A와 B는 열평형을 이루었고요. 이동하는 열의 양은 2분일 때가 1분일 때보다 더 많다 그랬는데요. 0분 같은 경우는 70도와 10도니까 이제 60도 차만큼의 열이 이동할 거 아니에요? 그런데 1분 같은 경우는 58 빼기 22 하면 이제 36도만큼의 온도 차이가 있죠. 2분 같은 경우는 49 빼기 31하면은 18도. 그러니까 점점 열이, 우리 이제 그래프 보셨겠지만 고온의 물체는 저온으로, 저온의 물체는 열을 얻어서 이제 열평형 상태를 어느 순간 가운데 정도에서 이렇게 만날 거 아니에요? 그래서 0분, 예를 들면 1분, 2분이라고 했을 때 이게 이제 일의 열이 이동하는 양이잖아요. 점점 줄어들다가 이제 열평형 상태가 되면은 열이 더 이상 이동하지 않는 것처럼 보이는 거죠. 열이 이동하지 않는 건 아닌데 오고 가고가 거의 동일하기 때문에 이동하는 게 하지 않는 것처럼 보이는 거죠. 어쨌건 열의 양은 점점 이제 줄어들겠죠. 그래서 답 4번에 3번이고요. A 입자의 움직임은 1분일 때가 4분일 때보다 더, 1분일 때가 조금 더 온도가 더 높잖아요. A 같은 경우는 1분일 때 58도씨였고 4분일 때는 40도씨니까 점점 열을 잃으면서 입자의 움직임은 둔해지겠죠. 5분일 때 B의 온도는 이제 40도라고 생각할 수 있는 거죠. 5번은 뜨거운 물을 차가운 컵에 넣고 가만히 두었을 때 나타나는 현상이 있는데요. 열을 잃으면서 열평형 상태에 도달하겠죠. 그래서 5번의 답은 5번이고, 물입자 사이의 거리는 가까워진다.
자, 6번은 이제 전도에 대한 설명이 되겠고요. 전도에 대한 실험이 되겠고, 가에 있는 왼쪽에서 이제 가열이 되면서 가나 다라 이런 식으로 이제 열이 전달되겠죠. 그러면서 촛농에 붙어 있던 나무 막대가 촛농이 녹으면서 떨어져 나가겠지. 그래서 전도에 의해서 열이 어떻게 전달되는가를 실험한 거겠죠. 그래서 답은 6번 같은 경우에는 2번, 3번이고요. 가장 먼저 떨어지는 나무 막대는 가가 되겠죠. 그리고 2번에 가 부분 입자의 움직임이 가장 먼저 활발해지죠. 가장 먼저 뜨거워지니까. 그 다음 3번 열은 가에서 라 방향으로 전달된다. 4번 금속 막대의 입자가 직접 이동한다 그랬는데요. 입자는 입자가 고정돼서 제자리에서 진동을 하면서 열을 받아가지고 옆으로 열을 전달하는 방식이죠. 간접적으로 전달하는 방식이고요. 금속 막대의 종류가 달라져도 나무 막대가 떨어지는데 걸리는 시간은 변화없다고 했는데요. 금속마다 열이 조금 더 빨리 전달되는 애들이 있고, 예를 들면 알루미늄 같은 애들, 그리고 알루미늄, 구리, 철 이런 순으로 조금씩 느려지겠죠. 2번, 3번이고요. 7번은 이제 마찬가지로 전도에 대한 설명인데 이거는 넘어갈게요. 7번에 4번이고 8번은요. 촛불을 이용하여 물을 끓일 때 물의 흐름을 가장 적절하게 나타낸 것은 이제 대류에 대한 게 있죠. 대류는 액체와 기체 상태에서 입자들이 조금 멀어져 있기 때문에 열을 간접적으로 토스해주는 방식이 아니라 열을 직접 가지고 이제 전달하면서 뜨거운 물은 위로, 차가운 물은 아래로, 공기도 마찬가지. 뜨거운 공기는 위로, 차가운 공기는 아래로 하면서 순환하는 방식을 이제 대류라고 했죠. 그래서 빨간 게 이제 뜨거워진 액체가 되겠고요. 차가운 게 이제 무거워진 액체가 되겠어요. 차가워진 파란 화살표가 차가워진 물이 되겠죠. 그래서 8번은 5번이 되겠네요. 네, 5번 같은 경우는 한쪽 끝에서 다 가열되면서 오른쪽이 뜨거워져서 위로 올라가고 왼쪽은 차가워져서 이렇게 내려와서 이렇게 계속해서 순환하는 방식이죠. 그래서 1번, 2번, 3번 같은 경우는요. 이제 가운데에서 불을 가열했기 때문에 이렇게 순환하겠죠. 가운데서 이렇게 순환해서 양 사이드 부분은 이제 하강을 하겠고요. 그러면서 전체적으로 이제 순환을 하면서 가열되겠죠. 이런 그림은 없으니까 답은 8번에 5번 되겠고요. 9번 같은 경우는 가는 대류 방식이고, 네, 가에 있는 이 화살표대로 이제 그리시면 되겠죠. 8번 같은 경우도 나는 이제 복사가 되겠고요. 나는 이제 전도가 되겠죠. 금속으로 된 이제 주전자가 가열되는 방식이에요. 그래서 이거는 4번 대류, 복사, 전도 이렇게 하시면 될 것 같고요. 10번은 10분 동안 물이 얻은 열량은 그랬는데요. 열량은 우리가 물질마다 다른 열량 값이 우리가 비열이라고 했었고요. 그래서 비열 곱하기 온도 변화와 질량이 많으면 많을수록 열도 많이 필요하잖아요. 그러니까 질량에 비례하고 그 다음에 온도 차가 크면 클수록 온도를 더 많이 높이고 싶으면 열을 많이 공급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비례하는 값이. 그래서 온도 변화가 되겠죠. 그래서 요 식을 외우셔도 되지만 직관적으로 그냥 비열이라는 거에다가 질량이 많으면 많을수록 양이 많으면 많을수록 열이 더 많이 필요하다. 그리고 온도를 더 많이 높이고 싶으면 열이 많이 필요하다. 이렇게 이제 개념을 생각해 놓으시면 외우지 않고도 이해할 수 있겠죠. 그래서 물이니까 이제 1이고요. 1kcal per kg 도씨가 되겠고, 다시 생략할게요. 질량은 우리 이제 킬로그램 기준이니까 500g이면 0.5를 쓰셔야 되고요. 우리 이제 과학 문제를 풀 때는 단위 환산 꼭 잘 해주시고, 비열에 보시면은 단위가 킬로그램 도씨라고 돼 있잖아요. 킬로칼로리 그러니까 킬로칼로리라는 단위가 있으니까 질량도 킬로그램이라는 단위가 있으니까 킬로그램으로 환산을 시켜줘야겠죠. 그래서 500g이면 0.5kg 이렇게 이제 써주시고요. 그 다음에 10분 동안 그래서 10분 이렇게 써주시면 되겠죠. 그래서 답은 10번에 2번 되겠고요. 5kcal 이런 식으로 계산하면 된다. 자, 11번은요. 질량이 같은 두 물질 A, B를 같은 열량으로 가열할 때의 온도 변화를 나타내는 것이고요.
물질 A, B가 있고 처음 온도 10도, A는 10에서 25도로 이제 열을 얻었는데 15도씨만 오른 거죠. 근데 B는 10도씨에서 40도씨로 30도씨만큼 오른 거예요. 그러니까 B가 더 빨리 가열되고 열을 얻은 만큼 온도 변화가 크다라고 해석할 수 있죠. 그러니까 A와 B를 비교했을 때 B가 보통 비열이 낮다라고 생각하시고, 비열이 낮고 빨리 가열된다. A는 비열이 높고 천천히 가열된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어요. 그래서 그리고 이 식을 보시면은 비열하고 온도 변화는 이렇게 반비례하는 거잖아요. 같은 쪽에 있으니까, 그치? 그리고 질량하고 비열도 반비례하는 값이에요. 그래서 비열은 A와 B를 비교했을 때 A가 더 큰 게 되겠죠. 비열은 A가 B보다 크다. 네, 그죠? 기억 맞고요. 같은 열량을 가했을 때 온도 변화가 큰 것은 B잖아요, 그죠? 같은 온도만큼 높이는데 더 많은 열량이 필요한 것은 A가 되겠죠. A가 비열이 큰 거니까. 그래서 비열에 대해서, 비열과 열팽창에 대해서 혹시라도 개념이 정리가 안 돼 있으면요, 영상을 다시 한번 보도록 하세요. 집에서 11번은 1번이고요. 12번에 두 물체 A, B를 접촉했을 때 시간에 따른 온도 변화고, A는 80에서 30도씨로 열을 잃으면서 50도만큼의 이제 열을 잃으면서 열평형 상태에 도달했고요. B 같은 경우는 10도씨에서 30도씨로 저온에서 30도씨로 20도씨만큼의 열을 얻으면서 열평형 상태에 도달했어요. 그리고 2분 이후에 열평형이 됐고요. 자, A는 80에서 32분 동안 50도씨만큼의 온도가 하락했잖아요. 그리고 B 같은 경우는 2분 동안 20도만큼만 온도가 올랐어요. 이거 봤을 때 A와 B를 비교했을 때 같은 시간 동안 A는 더 많은 열을 잃었고요. B는 온도 변화가 적었잖아요. 그래서 이때는 해석하는 게 B가 A보다 비열이 크다라고 할 수 있겠죠. 온도 변화를 보고. 자, 2분 동안 열은 A에서 B로 이동했죠. 고온에서 저온으로. 2번 열평형이 되었을 때의 온도는 30도씨이다. 맞죠? 그 다음에 온도 변화는 A가 B보다 컸죠. 4번 A가 잃은 열량과 B가 얻은 열량은 같죠. 네. A가 A에서 B로 열이 이동하는 거기 때문에 열이 빠져나간다는 그런 가정은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리고 여기 문제의 복수도 단 열은 A와 B 사이에서만 이동한다 돼 있고 빠져나간다는 말이 없기 때문에 A가 잃은 만큼 B가 얻는 거예요. 대신에 B는 비열이 크기 때문에 온도 변화가 작다. 이렇게 해석하는 거죠. 비열은 A가 B보다 크다가 아니라 B가 A보다 크다. 라고 이제 고치셔야 돼요. 12번에 5번 되겠죠. 13번에 비열이 큰 물질을 활용한 예와 비열이 작은 물질을 활용한 예에 대인데, 비열이 큰 물질을 활용한다는 건요, 온도 변화를 빨리 하는 거. 보통 이제 요리하는 경우 아니면 뜨거운 온수를 공급할 경우 이런 게 되겠죠. 비열이 작은 물질을 반대죠. 죄송해요. 비열이 큰 물질을 활용한 예가 이제 온도 변화가 작은 예를 활용하는 거죠. 보통 물을 사용한 예가 되겠고, 자동차 냉각수라든지 아니면 물과 관련된 것들이 되겠고요. 찜질등 같은 것들. 그리고 비열이 작은 물질을 활용한 거는 온도 변화가 크게 하기 위해서 요리를 한다든지 온수를 빠르게 공급할 때 이런 것들이 되겠죠. 그래서 13번에 답은 4번 되겠고요. 가는 냉각수, 나는 온수관. 자, 14번은요, 이제 열의 전도에 대한 실험이 되겠고요. 철, 구리, 알루미늄을 가지고 실험했는데 제가 아까 전에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알루미늄이 조금 더 열을 잘 전달해요. 그래서 알루미늄이 더 많이 휘어 있고, 그 다음에 구리, 그 다음에 철이 되겠죠. 그래서 우리 보통 전선 같은 데도 이제 전기 전도성이 전기를 잘 흐르는 물질이 이제 보통 알루미늄 구리거든요. 마찬가지로 알루미늄 구리가 열도 잘 전달을 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열팽창 정도를 옳게 비교한 것들인데 알루미늄, 구리, 철 순이에요. 그래서 답은 5번 되겠네요. 15번은 이제 액체의 열팽창에 대한 게 되겠고요. 물과 글리세린은 이제 끈적끈적한 액체인데 보통 여러분 비누라든지 세제라든지 아니면은 비눗방울 같은 거 만들 때 들어가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아니면은 이렇게 액체 괴물 같은 거 있잖아요. 그런 거 만들 때 이제 많이 들어가는 거예요. 글리세린, 그다음에 식용유, 알코올, 술을 비교했을 때 알코올이 가장 많이 팽창돼서 올라가는 거 확인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식용유, 글리세린, 물인데 이게 이제 우리 비열하고도 관계됐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비열이 가장 큰 물이 제일 적게 이제 팽창이 됐고요. 그 다음에 알코올 같은 경우는 이제 좀 많이 팽창되고, 식용유는 보통 한 0.5 정도 되니까
물의 한 2배 정도 팽창돼 있죠. 그래서 열 팽창 정도가 큰 액체는 이제 알코올이 되겠죠. 액체의 종류에 관계없이 열 팽창 정도는 이제 같다는 다른 거죠. 충분한 시간이 지나면 액체의 온도는 모두 같아진다 돼 있는데요. 온도는 같아질 수 있겠죠. 이제 열 평형 상태에 도달할 테니까 3번은 맞고요. 열 팽창 정도는 오른쪽부터 알코올, 식용유, 글리세린, 물 순이겠죠. 3번, 4번 맞겠네요. 네 가지 액체를 차가운 물에 넣었을 때 부피가 가장 많이 줄어드는 것은 마찬가지로 온도 변화가 큰 알코올이겠죠. 15분의 3, 4가 되겠고요. 16번은 우리 이제 바이메탈이라고 하죠. 두 가지 금속, 열팽창 개수가 다른, 열팽창 정도가 다른 두 가지 금속을 이제 합금처럼 붙여서 이용하는 방식이라고 했고요. 전기 주전자라든지 뭐 우리 화재 경보기 같은 거 들어가겠죠. 그래서 여기서는 이제 전기 다리미가 나와 있고요. 특정 온도가 되면은 이제 뭐 연결되었던 회로가 딱 끊어지면서 이제 차단되는 방식이 되겠죠. 자, 온도가 높아지면 바이메탈이 지금 바이메탈이 딱 이제 붙어 있죠. 이렇게 딱 회로에 연결돼 있는데 온도가 높아져서 어느 정도가 가열됐다 하지만 이제 딱 끊어지면서 이제 차단이 되겠죠. 그래서 위로 휘어진다. 너무 맞겠네요. 바이메탈은 열 팽창 정도가 비슷한 게 아니라 다른 얘기겠지. 틀렸고요. 바이메탈의 온도가 높아질 때 열 팽창 정도가 큰 금속, 열 팽창 정도가 더 큰 금속 쪽이 더 길어지면서 휜다고 했죠. 바이메탈을 이용하여 온도에 따라 전원을 연결하거나 차단하는 스위치를 만들 수 있겠죠. 그래서 위에 있는 예를 들 수 있고 화재 경보기 안에도 그런 식으로 들어갔다겠죠. 바이메탈이 휘어진 경우에는 온도가 낮아지면 휘어졌던 바이메탈이 원래 상태로 되돌아오겠죠. 그래서 16번에 2번 되겠고요. 열팽창과 관련 있는 현상인데요. 컵 속의 따뜻한 물이 시간이 지나면 식는다. 요거는 팽창이 아니라 열평형이 되겠고요. 계곡물에 수박을 넣어두면 수박이 시원해진다. 이것도 열평형이 되겠죠. 냉장고도 마찬가지 되겠고, 전기줄은 겨울철보다 여름철에 더 많이 늘어진다. 왜냐하면 금속이 들어있기 때문에. 이거는 맞죠. 3번 맞고요. 철로 만든 에펠탑의 높이가 여름철이 겨울철로 더 높다. 겨울철보다 더 높아진다 그랬죠. 철로 되어 있기 때문에. 3번, 4번이네요. 뚝배기보다 금속 냄비에서 물을 끓일 때 물이 더 빨리 끓는 거는 이제 전도와 관련된 현상 되겠고요. 혹은 비열도 관련된 전도가 됩니다. 자, 18번은요. 기차 선로의 틈을 나타낸 건데 여기 보시면은 단락이 한 1cm 정도 이렇게 끊어져 있는 거 볼 수 있어요. 금속 부분이. 왜냐하면 철로가 하나로 쭉 이어지면은 여름에 늘어날 수 있는 거 있잖아요. 늘어나면서 기차가 탈선할 수 있기 때문에 중간에 딱딱 끊어 넣어서 철로가 늘어나는 걸 미리 방지하는 거지. 이거를 이제 열팽창을 이용한 예가 되겠고요. 기차 선로가 눈에 잘 띄게 이런 거는 말이 안 되죠. 눈이 녹은 물이나 빗물이 잘 빠지도록 그런 것도 아니고요. 넘어가고 답은 4번이겠네요. 기차 선로가 열팽창에서 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함이다. 그래서 탈선하는 것을 방지하겠죠. 자, 넘겨주시고 서술형 있는 23번 같은 경우는 우리 시험이라기보다는 아까 풀었던 단원 평가에서 나왔었지만요. 해풍, 육풍 굉장히 중요하니까 체크해 주시고 다시 한번 설명드리면 낮에는 비열차로 인해서 육지가 빨리 가열되기 때문에 뜨거워진 공기는 육지 쪽에서 뜨거워진 공기는 상승하고 바다 쪽에서 차가워진 공기는 하강하면서 이제 공기가 순환하죠. 그래서 아래쪽에서는 바다에서 육지 쪽으로 해풍이 분다고 했고 낮에는 그죠? 위쪽에서는 이제 육지 위에서는 바다 쪽으로 바람이 불겠죠. 어쨌건 그래서 낮에는 해풍이 불고요. 밤에는 반대로 따뜻한 물이 조금 더 상승을 하게 되고요. 육지 쪽이 빨리 식어버리기 때문에 바다가 상승하고 육지가 하강하면서 밤에는 육지에서 바다 쪽으로 육풍이 분다는 거죠. 이 내용 굉장히 중요하니까 참고해 주시고요. 네, 우리 1교시는 10분 쉬었다가 4단원의 물질의 상태 변화에서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이제 고체, 액체, 기체 하기 전에 그 다음에 이제 확산과 증발이라고 해서 기체 입자들이 움직인다는 것을 한번 확인해 볼 거예요. 10분 쉬었다가 할게요.